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에 들어있는 그 SCHD 도대체 왜 사셨습니까? 혹시 남들이 좋다니까, 배당 성장이 대박이라니까, 은퇴하면 매달 월급처럼 돈이 나온다니까, 이런 막연한 희망회로만 돌리며 매수 버튼을 누르고 계신 건 아닌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SCHD의 진짜 얼굴을 모른 채 그저 수량만 모으고 있다면 20년 뒤 여러분의 은퇴 날은 축제가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명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매달 100만 원씩 무지성으로 SCHD를 모았고, 다른 한 명은 시장의 흐름과 배당의 구조를 이해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20년 뒤 두 사람의 자산 격차는 단순히 몇 퍼센트 수준이 아닐 겁니다. 누군가는 하와이에서 여유롭게 칵테일을 마실 때, 누군가는 분명 배당주는 안전하다고 했는데 왜 내 노후는 이 모양이지? 라며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SCHD만 모으면 노후 대비 끝이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SCHD가 좋은 이유를 나열하는 뻔한 홍보 영상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체제 속에서 SCHD라는 도구를 어떻게 제대로 휘둘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배당 성장의 치명적인 함정은 무엇인지,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잔혹하고도 희망적인 진실을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속 주식 앱을 잠시 끄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견뎌내시는 분만이 20년 뒤 진짜 돈 걱정 없는 노후의 주인공이 될 자격을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SCHD로 노후 대비하기, 그 완벽한 시나리오와 숨겨진 뒷면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오프닝에서 제가 잔혹한 진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첫 번째 장막을 열어보죠. 이 ETF가 추종하는 지수가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바로 다우존즈 US 디비덴드 100 인덱스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배당 많이 주는 회사 100개를 모아놓은 거 아니야? 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 단순히 배당 수익률만 따졌다면 SCHD는 지금처럼 위대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지수는 소위 말하는 고배당의 함정을 걸러내기 위해 아주 가혹한 면접 시험을 치릅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바로 10년 연속 배당 지급입니다. 이게 쉬워 보이나요? 지난 10년 동안 인류는 팬데믹을 겪었고 고금리 시대를 지났으며 수많은 경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풍파 속에서도 주주와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은 기업들만 이 면접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미국 상장 기업의 90%가 탈락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 4가지 필터입니다. 첫째, 현금 흐름 부채 비율, 즉 빚내서 배당 주는 놈들은 가차없이 쳐냅니다. 둘째, 자기자본 이익률인 ROE,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느냐를 봅니다. 셋째, 배당 수익률, 물론 돈도 많이 줘야죠. 마지막 4번째가 SCHD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5년 배당 성장률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지표를 합산해서 순위를 매긴 뒤 딱 100위까지만 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SCHD는 단순한 배당주 모음집이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돈을 잘 벌면서도 빚이 적고 그 와중에 주주들에게 주는 돈을 매년 늘려가는 엘리트 기업들의 올스타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SCHD는
매년 3월 리밸런싱이라는 이름의 물갈이를 단행합니다. 어제의 스타였어도 오늘 실적이 꺾이거나 배당 성장세가 주춤하면 가차없이 퇴출해버립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SCHD라는 시스템은 최고의 기업들로 우리 계좌를 계속해서 청소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인데 왜 최근 몇 년간 SCHD 위기론이 나왔을까요? 왜 나스닥이 떡상할 때 내 SCHD는 거북이처럼 기어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방금 말씀드린 이 완벽한 필터 속에 숨어 있습니다. SCHD는 기술주나 성장주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배당을 주지 않거나 배당 성장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을 본능적으로 거부할 뿐입니다.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SCHD의 기준에서는 이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입사원일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화려한 성장주 수익률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자본주의의 정석, 이익과 배당이라는 본질에 베팅할 것인가. 만약 여러분의 목적이 일시적인 대박이 아니라 은퇴 후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면 이 지루함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야 할 친구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지루함이 때로는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완벽한 필터가 여러분의 노후를 망치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게 언제일까요? 앞서 우리는 SCHD가 얼마나 까다로운 면접을 통해 기업을 고르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많은 유튜버와 전문가들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그 단어, 복리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표를 보셨을 겁니다. 매달 100만 원씩 SCHD에 넣고 배당을 재투자하면 20년 뒤엔 월 배당 500만 원을 받으며 은퇴할 수 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표 뒤에 숨겨진 잔혹한 가정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보여드리려 합니다. 보통 이런 시뮬레이션은 연평균 주가 상승률 7%, 배당 성장률 10%라는 장밋빛 미래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10년이 황금기였다고 해서 앞으로의 20년도 똑같을까요? 인플레이션은요? 세금은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 20년을 가만히 기다려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배당 재투자의 고통입니다. 말이 좋아 재투자지. 이건 사실상 20년 동안 단 한 푼의 배당금도 내 손에 쥐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이 10만 원, 50만 원, 심지어 100만 원이 되어도 노후를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다시 SCHD를 사는 데 써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좋은 옷을 사고 싶어도 아니야. 이건 나중에 내 노후 자금이야 라며 참아야 하죠. 복리의 마법은 여러분의 현재를 저당 잡아야만 완성되는 마법입니다. 자, 수치를 한번 구체적으로 뜯어봅시다. 여러분이 현재 1억 원을 SCHD에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배당률 약 3.4%. 세금을 떼고 나면 1년에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약 290만 원 남짓입니다. 한 달에 24만 원 정도죠. 이 돈을 재투자해서 10년을 버텼을 때 배당 성장률이 연 10%라고 가정하면 10년 뒤 배당금은 약 60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어떠신가요? 1억이라는 거금을 10년 동안이나 묻어뒀는데 한 달에 겨우 60만 원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가 현타를 느낍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성장주에 투자해서 자산을 2배, 3배 불리는 게 빠르지 않았을까? 라는 의구심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나스닥이 폭등할 때 수많은 SCHD 투자자들이 이 지점에서 좌절하고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라는 복병입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보는 숫자는 대개 세전 금액입니다. 한국 거주자라면 배당 소득세 15.4%를 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의 세율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은퇴 후에 소득이 없으니 괜찮을 것 같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라는 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가 SCHD의 배당이 커질수록 내가 내야 할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입니다. 배당금이 월 300만 원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국가로부터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상당한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 노후를 지켜줄 줄 알았던 배당금이 세금과 보험료로 깎여나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SCHD는 쓰레기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막연한 환상을 버려야 진짜 전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SCHD로 노후를 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잘 골랐다는 안도감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방어력을 극대화하는 긴 싸움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은 늘어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배당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이 20년이라는 감옥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SCHD가 가진 이 배당 성장의 엔진이 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최근 SCHD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과거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10% 이상의 배당 성장률이 5%, 아니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여러분의 노후 시나리오는 어떻게 수정되어야 할까요? 자, 이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SCHD의 엔진은 여전히 건재한가? 그리고 이 엔진이 멈출 때를 대비해 우리는 어떤 플랜 B를 세워야 하는가? 자, 이제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SCHD의 속살을 들여다봅시다. 많은 분이 SCHD를 좋은 주식 모음집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SCHD는 감정이 없는 수익률 청소기에 가깝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난 2024년 리밸런싱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당시 반도체 열풍의 주역이자 배당 성장주의 황제였던 브로드컴을 기억하시나요? 주가도 폭등하고 배당도 잘 주던 이 알짜 종목을 SCHD는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가차없이 포트폴리오에서 퇴출해버렸습니다. 시장은 충격에 빠졌죠. 아니, 이렇게 잘 나가는 주식을 왜 버려? 하지만 SCHD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주가가 너무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우리 기준 미달이다. 규칙 위반이니 나가라. 이게 바로 2026년 현재까지도 SCHD가 배당 성장의 대명사로 불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SCHD는 특정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가가 올라서 비싸지면, 즉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면 아무리 대단한 기업이라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유나이티드 헬스나 에보트, 퀄컴 같은 당시엔 주가가 주춤해서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종목들로 채웁니다. 실제로 2026년 3월 리밸런싱에서도 SCHD는 그 냉혹함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유가 상승을 타고 주가가 급등했던 발레로나 헬리버튼 같은 에너지 종목들을 대거 덜어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프록터 앤 갬블이나 엑센추어 ACN 같은 펀더멘탈은 튼튼하지만 주가가 상대적으로 눌려있던 종목들을 대거 편입했죠. 이 기계적인 물갈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직접 주식을 골랐다면 과연 폭등하는 에너지 주식을 팔고 지루한 필수 소비재 주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본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SCHD라는 시스템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비싸진 놈은 팔고 싼 놈은 담는 가치 투자의 정석을 강제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이런 저평가 배당주 위주의 전략은 강세장에서 여러분을 지독하게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AI 열풍으로 30%, 40% 날아갈 때 SCHD는 브로드컴 같은 성장주를 뱉어내고 지루한 펩시코나 코카콜라 비중을 높입니다. 이 시기에 투자자들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다. 내 주식만 안 오르네. 갈아타야 하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루함이야말로 노후 대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에 갑작스러운 금융 위기가 닥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술주들이 반토막 날 때 여러분의 생활비를 책임질 SCHD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버텨줄 겁니다. 왜냐하면 SCHD가 이미 주가가 비쌀 때 수익을 실현하고 주가가 싼 우량주로 대피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SCHD 투자는 시장의 화려함을 포기하는 대신 노후의 확실함을 사는 계약입니다. 2026년 현재 에너지 섹터 비중을 8%나 줄이고 헬스케어와 기술 섹터의 배당 성장주 비중을 다시 높인 이번 리밸런싱은 SCHD가 여전히 그 날카로운 칼날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냉혹한 기계를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모으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한국인 투자자로서 우리가 맞이할 가장 큰 고비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라는 이름의 세무조사관이죠. 이제 다음 장에서 여러분의 배당금을 한 푼이라도 더 지켜낼 절세의 기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2026년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인 세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금 계좌에서 한국판 SCHD를 사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떼고 배당금 1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왔죠.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연금 계좌인데 왜 세금을 떼지? 맞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 이후 미국 주식형 펀드나 ETF는 배당금이 지급될 때 미국 현지에서 15%의 세금을 먼저 원천 징수하도록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여러분의 계좌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세금을 뗀 85만 원만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가져가야 할 세금을 나중에 내게 해줬던 과세위원회 마법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셈이죠. 그렇다면 이제 연금 계좌에서 SCHD를 모으는 건 끝난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째, 이중과세 방어 전략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15%를 떼었는데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또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억울하겠죠? 정부는 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을 나중에 국내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당장 배당금 100%가 재투자되지 못해 복리 엔진의 힘은 조금 약해졌을지 몰라도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의 총량은 조절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연금 계좌인가? 현지세 15%를 떼이더라도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유리합니다.
일반 계좌였다면 배당금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해야 하고 건강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 내에서는 현지세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건강보험료 비부과와 저율의 연금소득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100점짜리 절세가 70점짜리가 되었을 뿐 여전히 0점인 일반 계좌보다는 압도적으로 낮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셋째, 배당 재투자의 디테일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100%가 재투자되었다면 이제는 85%의 배당금에 여러분의 추가 납입금을 더해 복리의 공백을 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ISA 계좌의 경우 3년 혹은 5년 만기 시점에 연금 계좌로 자산을 이전하여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받는 계좌 간 이어달리기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2026년의 노후 대비는 과거처럼 무지성 적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금이 깎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자산을 불리기 위해 미국 현지세 15%를 기회비용으로 인정하되 그 이상의 운용 수익과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 세금의 장벽이 높아졌다고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 변화된 규칙 속에서 나만의 필승법을 찾아내실 건가요? 10억 노후 자금으로 가는 길은 험난해졌지만 이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사람만이 20년 뒤 웃으며 배당금을 인출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세법도 변하고 시장도 변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승자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늘 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긴 여정의 끝에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SCHD라는 ETF의 뼈대를 해부했고 브로드컴을 내던지는 냉혹한 알고리즘을 확인했으며 2026년 변화된 세법 속에서도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처절하게 고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 SCHD로 노후를 준비할 가치가 있는가?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네,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결국 고통의 총량 법칙을 따릅니다. 지금 당장 화끈한 급등주를 쫓으며 매일 밤잠을 설치고 계좌가 반토막. 나는 공포를 견디는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수익률 잔치를 벌일 때 소외되는 지루함을 견디며 20년 뒤에 확실한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SCHD는 후자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는 자본주의의 상장입니다. 2026년 현재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복잡해진 세법이 우리의 자산을 갉아먹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둥은 무엇일까요? 국가가 주는 연금일까요? 아니면 자식들의 효도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100개 기업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SCHD 한 주를 샀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주식을 산 게 아닙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기술진이, 코카콜라의 마케팅팀이, 쉐브론의 시추 현장이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일하도록 고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가 매 분기 여러분의 계좌로 꽂히는 그 경험,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정점입니다. 물론 고비는 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세법이 바뀌어 배당금이 조금 깎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로 주가가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시장의 소음은 일시적이지만 기업의 이익과 배당 성장의 역사는 영구적입니다.
SCHD를 모으는 과정은 마치 거대한 성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벽돌 한 장을 놓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겨우 이 한 장으로 성이 될까? 라며 의심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 벽돌이 1000장, 10,000장 쌓여 성벽이 완성되는 순간 그 성은 세상의 어떤 풍파와 경제적 위기에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줄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대비는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한 장의 벽돌을 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1만 자에 가까운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실행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지식은 충분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시간이라는 마법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은퇴 가계도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SCHD는 완벽한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여러분이 아플 때에도, 여러분이 여행을 떠날 때에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할 가장 성실한 대리인임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오늘 한 주를 매수하는 것으로 그 의지를 증명해 보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더 정직하며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20년 뒤가 오늘보다 더 찬란하기를 바랍니다.